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전략만을 살길다 인천박입니다. 자, 오늘 이 시간에는 2021년도 제1회 전기산업기사 문제부터 같이 풀어보는 시간 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전력공학은 2과목이니까요. 21번부터 해서 출발할 건데 21번부터 40번까지 이렇게 같이 출발을 하도록 합니다. 오늘의 이제 문제를 푸는 요점을 딱 보자면 앞으로 이런 문제가 나왔을 때 앞으로 나는 실수 안 하고 무조건 맞히겠다 이런 각오로 준비하시면 되겠습니다. 21번부터 출발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21번은 이제 6장 우리 안정도에 대한 문제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전력계통의 안정도 향상 대책으로 옳지 않은 것은 했는데 제가 수업 시간에도 누누이 말씀드렸습니다만 이 안정도라는 의미를 먼저 여러분들이 알고 가셔야 되는데 안정도라는 것은 말 그대로 안정되게 운전을 하겠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주어진 조건 하에서 계통을 이탈하지 않고 안정되게 운전을 하는 정도, 이걸 갖다 우리 안정도라 하는데 안정도는 크게 보면 이제 세 가지 나눠볼 수 있어요. 누구 있습니까? 첫 번째 정태한 정도, 그다음에 과도한 정도, 동태한 정도 세 가지가 있는데 이번에는 그걸 물어보는 게 아니라 이 안정도를 좋게 하겠다 어떠한 대책이 있겠습니까? 라는 이제 문제가 되겠습니다. 그렇다면 제가 수업 시간에 말씀드린 것처럼 무조건 어떻게 하자? 작게 줄이고 없애자란 얘기야. 작게 줄이고 없애기만 하면 되는 것인데 대신에 우리는 이제 클수록 좋은 거 몇 가지 외워야 되겠습니다. 첫 번째 클수록 좋은 건 바로 뭐가 있었다? 단락비를 크게 해야 된다라는 거 첫 번째. 그 다음에 두 번째 도체수가 많이 쓸수록 좋은 거니까 복도체 방식을 채택하자는 거. 아니면은 또 누가 있을까? 다회선 방식을 채택하겠습니다 라고 할 수도 있겠습니다. 그 다음에 추가적으로 또 잘 나오는 것들이 누가 있었습니까? 바로 선로에다가 부하에 대해서 직렬로 설치하는 이 직렬 콘덴서를 설치해야 된다는 얘기야. 그죠? 그 다음에 단독으로서 자주 나오는 문제가 또 뭐가 있었냐면 어떤 방식을 사용하겠다? 바로 이 제페로 방식을 채택하겠다. 이거는 단독으로도 시험 문제 잘 나와요. 그래서 시험 문제에 가다 보면 문제를 보다 보면은 뭐라고 나오냐면 송전솔로에서 제페로 방식을 사용하는 목적이 무엇입니까? 라고 단독으로 많이 물어봐. 그렇게 나온다면 무조건 안정도를 좋게 하겠다는 얘기야. 그래서 안정도 향상 대책은 무조건 작게 줄이고 없앨수록 좋은 것인데 이 중에 클수록 좋은 것만 여러분들이 외우고 가신다면 틀릴 일은 없다는 얘기입니다. 자, 그렇다면 문제 1번에 봤더니 직렬 리액턴스를 작게 합니다. 뭐 좋은 얘기고요. 제페로 방식 채택합니다. 좋은 얘기고요. 두 번째는 지락전류를 크게 하겠다. 이건 아니죠. 왜? 지락전류가 커지게 되면은 쉽게 말하면 우리 직접 접지 방식을 생각해 보도록 합니다. 직접 접지 같은 경우는 어때요? 그렇죠. 바로 지락전류가 채되다 보니까 계정 동작이 확실하고 사고 났을 때 바로 차단이 돼. 그죠? 보호 계정의 동작이 확실합니다. 바로 차단되게 되면 더 이상 운전을 못해. 그럼 안정도가 좋다라고 할 수가 없겠지. 그래서 여기에서는 우리가 봤을 때 직접 접지 방식을 채택하면 안 된다는 얘기야. 그래서 답은 3번으로 체크하시고요. 저는 가나다라로 표시를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답은 3번 보시면 되겠고요. 다음에 22번 문제 들어갑니다. 22번에서는 이것도 3장 송전선로 특성값 계산에서 장거리 선로에 대한 얘기가 되겠습니다. 송전선의 특성 임피던스를 Z0로 하고 전파속도를 V라 했을 때 이 송전선의 단위 길이에 대한 인덕턴스 L, 여기만 몇 줄? 인덕턴스 L 값을 따져달라는 얘기야. 그러면 요 놈을 따지기 위해서는 첫 번째 어떤 놈이 있었냐면 우리가 알고 있는 공식 중에 바로 먼트 러터 하기를 C분의 L이라는 놈이 하나 있었고요. 아니면 또 누가 있었냐면 러터하고 LC라는 놈이 있다라고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때 C와 C가 나가리 되니까 루트 L의 제곱이니까 L이 나올 거 아니야. 그죠? 그랬을 때 자, 그러면 얘가 도대체 뭐를 의미하느냐? 루트 C분의 1이니까 원피던스 파동, 임피던스가 될 것이고요. 우리 예전에 전파속도 V라는 놈 한번 들어봤죠? V라는 놈은 바로 뭐야? 러드 LC분의 1이라고 나온다 그랬잖아. 그죠? 그러면 결론은 루트 LC가 나왔으니까 이거의 역수란 얘기야. 다시 말하면 전파 속도의 역수를 곱하면 되겠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요 놈을 정리했더니 결론은 L이란 놈은 파동 임피던스를 속도 V로 나누면 되겠다는 얘기네. 그죠? 그래서 파동 임피던스를 나눈 놈은 답은 몇 번? 4번이 될 건데요. 제가 수업 시간에 요렇게 관계식으로 나오는 게 두 가지가 있다 그랬어.
있어요. 첫 번째, 시험에서는 직렬 임피던스를 구하세요라는 문제가 하나 있을 수 있고, 지금처럼 L값을 구하세요라는 문제가 있는데, 만약에 직렬 임피던스를 구하십시오라고 한다면 무조건 파동 임피던스를 곱한 놈만 따지면 되죠. 물론 이 뒤에는 누가 들어갈 거냐면 전파 전수가 들어갑니다만, 이건 신경 쓰지 마시고 직렬 임피던스 하면 직렬이니까 파동 임피던스를 곱한 놈만 찍는 거구나 라고 기억하시면 되겠고, 그 다음에 두 번째, L일 때는 L은 뭐야? 나누다의 니은이야. 나누다. 그래서 파동 임피던스를 나눈 놈만 찍으면 답이야. 그래서 이렇게 두 가지만 여러분들이 기억을 하시면 되겠다는 얘기입니다. 때문에 답은 나번을 잡아주시면 되겠고요. 다음에는 23번 문제 들어가도록 합니다. 자, 23번은 우리 1장 전솔에 대한 얘기였었는데, 가공 송전선에 사용하는 애자련 중 전압분담이 최대. 밑줄 치겠습니다. 전압분담 최대. 우리 시험에서 나올 때는 두 가지야. 최대가 되는 것과 최소를 물어볼 건데, 만약에 철탑 날개가 있으면 여기에 애자가 이렇게 걸려 있을 거지 않습니까? 그죠? 솔로가 지나가고요. 그러면 상식적으로 보더라도 철탑은 접지해 안 해? 접지합니다. 접지합니다. 전위가 0전위가 될 거야. 그 다음에 애자가 만약에 6개, 5개라면 여기는 66솔로가 될 거란 말이야. 그래서 최대는 바로 어디에? 그렇죠. 전선에 가까운데 어떻게 가까워야 돼? 가장 가까운 놈이야. 그러면 반대로 최소는 어딥니까? 라고 한다면 철탑의 가장은 아닙니다. 가장은 아니고 가까운 곳이죠. 가까운 곳. 정확히 말하면 철탑으로부터 몇 분의 1 지점? 3분의 1 지점이 되겠다는 얘기야. 그래서 철탑으로부터 3분의 1 지점은 최소가 되는 곳이고요. 그 다음에 전선에 가장 가까운 놈이 바로 뭐가 되겠다? 최대가 되겠다라고 기억하시면 되겠죠. 그래서 23번에서는 답을 몇 번 잡자? 1번으로 체크를 할 수가 있겠고요. 다음에 24번 문제 보겠습니다. 24번은 우리 9장 배전솔로 구성에 대한 얘기인데, 전기 방식에 대한 얘기가 될 것 같습니다. 부하 측에 밸런서 동그라미 빵 쳐놓겠습니다. 밸런서를 필요로 하는 배전 방식 물어봤는데, 우리 이게 기사에서도 많이 출제가 됐었어요. 밸런서라는 게 뭐야? 균형을 잡겠다는 얘기거든. 예를 들어서 이런 얘기입니다. 만약에 선로가 하나 있고요. 선로가 하나 있고 이 사이에 부하가 연결되어 있다라고 한다면 불평형이 생길 수가 없어. 그죠? 왜? 이 두 선 라인에 부하가 하나 걸려 있으니까. 그러면 언제 불평이 될 것이냐? 만약에 선이 하나 또 있어서 여기에 부하가 하나 또 있다 해볼게요. 그러면 이 부하 사이즈와 이 부하 사이즈가 다르게 되면 선로 흐르는 전류가 다르게 됩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제 불평이 생기는 건데, 이거를 잡아주기 위해서 우리 권수비 1대1의 단권 변압기를 설치해 줍니다. 이렇게 잡아줄 거야. 그때 여기에 권수비와 여기 권수비를 똑같이 만들어주는 거야. 이게 바로 밸런서가 되는 거야, 이게. 그죠? 그럼 결론은 밸런서는 어디에 필요해? 단상 3선식에 필요하다라고 하시면 되겠죠. 그래서 여기서는 단상 3선식이라고 표시되어 있는 답을 4번으로 체크하시면 되겠고요. 다음에는 25번 문제를 보도록 합니다. 25번은 우리 개폐장치에 대한 얘기가 되겠습니다. 8장 보호계정이와 개폐장치에서 차단기에서 제로로 되어 있는 것은 오픈입니다. 오픈, 개방. 그 다음에 3분 있다가 C로 되어 있는 건 클로즈야. 그러니까 투입이 되겠지. 투입 차단. 다시 3분 있다가 투입 차단의 의미는 하고 물어봤는데, 제가 봤을 때는 요건 오타가 있지 않았을까. 우리 일반적으로 봤을 때는 개방한 다음에 차단을 한 다음에 3분이 아니고요. 1분이거든요. 1분 흘러가고 이렇게 동작할 건데, 지금 여기는 하여튼 뭐 어찌됐든 간에 분으로 들어가고 있습니다. 이렇게 되는 것이 바로 뭡니까? 라고 했는데, 이게 바로 차단기의 표준 동작 책무라는 거야. 그래서 여기에서는 이제 일련의 과정 갖고 투입 차단을 반복하는 행위를 표준 동작 책무로 하는 것인데, 이게 두 가지가 있어요. 어떻게 두 가지냐면, 일반 차단기가 있을 것이고요. 고급이 아니야. 고속 차단기 두 가지 나눠볼 수 있어요. 그때 여러분들은 어떻게 판단하면 되냐면, 무조건 일반 차단기는 시분초, 우리가 거의 들어가는 거는 C는 안 들어갈 거지만 C분초 요런 식으로 들어가면 무조건 일반 차단기. 그런데 고속형은 반드시 앞에 누가 들어가? 이 세타라는 놈이 들어갑니다. 아니면 T초라는 의미가 들어가요. 이렇게 앞쪽에
그래서 제가 수업 시간에도 말씀드린 것처럼 이 두 개만 갖고 여러분 답 찾는 거야. 이걸 외우는 건 아니야. 외우는 건 아니고 여러분들이 봤을 때 일반 차단기는 무조건 분이나 초가 들어갑니다. 그래서 제가 야 일반적으로 시간 단위가 뭐야? 라고 한다면 시, 분, 초로 가야 된다는 얘기지. 그래서 시분, 초면 일반적인 거니까 일반 차단기에 그 다음에 세타 아니면 T초가 들어가면 그때만 고속경으로 잡아주면 되는데 여기선 분도 들어가기 때문에요. 일반 차단기가 되겠죠. 그래서 답은 1번으로 체크할 수가 있겠습니다. 다음에는 26번 옆으로 넘어가서 26번 들어가 볼게요. 26번에서는 뭘 물어봤냐면 이것도 마찬가지 8장 보호계정이 및 개폐장치에 대한 얘기인데 앞에 삼상용의 동그라미를 빡치겠습니다. 삼상용만 갖고 벌써 답 나와야 돼. 삼상이란 말이 들어가면 무조건 뭐가 떠올라? 떠올라야 돼. 뭐가? 루트 3이 떠올라야 됩니다. 그래서 루트 3이 무조건 들어갈 놈인데 그럼 루트 3이 있는 것은 3번 아니면 4번이 될 건데 전에도 제가 말씀드렸지만 항상 여기는 뭐라는 표현이 들어가냐면 용량이란 말이 들어가요. 자, 그럼 용량은 도대체 누구야? 라고 물어본다면 이 전압과 이 전류를 곱했을 때 용량이라는 놈이 나오는 거거든. 그런데 어떤 용량이든 간에 전압은 정해져 있어. 그래서 우리 뭐라고 불러? 전격 전압이라고 합니다. 그 전격 전압에 전격 전류 곱하면 전격 용량, 전격 전압에 충전 전류 곱하면 충전 용량, 그 다음에 전격 전압에 단락 전류 곱하면 단락 용량이 되는 거야. 근데 지금은 뭐를 물어봤어? 전격 차단 용량 물어봤잖아요. 그러니까 전격 차단 전류가 들어가면 되겠지. 그래서 26번에서는 루트 3이 들어가고요. 전격 차단 전류가 들어가 있는 답은 4번일 건데 여기서 전격 차단 전류 의미가 뭐야? 주어진 조건 하에서 차단 가능한 최대 전류니까 흔히 말하는 고장 전류를 말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단락 용량 구할 때 바로 차단기 최소 용량이다라고 얘기하잖아. 똑같은 의미가 되겠죠. 그래서 답은 4번으로 체크하시면 되겠고요. 다음에 27번 문제를 보겠습니다. 27번도 배전 파트에 대한 얘기예요. 10장에서 우리 배웠을 것 같은데요. 그림에서와 같이 부하가 균일한 밀도로, 요게 동그라미야. 이게 바로 키워드가 되겠습니다. 균일한 밀도로 동그라미 쳐놓으시고요. 도중에서 분기되어 선로 전류가 송전단에 이를수록 직선적으로 증가할 경우에 선로 말단의 전압 강하는 요거 밑줄. 말단에서의 전압 강하는 하고 물어봤어요. 우리 예전에 표를 하나 제가 외우라고 했었는데 전압 강화와 전력 손실 관계입니다. 바로 부하에 따라서요. 그러다 보니까 우리 누가 있었냐면 첫 번째가 말단 집중 부하일 때가 하나 있었고요. 말단 집중. 그 다음에 균등 분산 부하가 있었고요. 균등 분산 부하. 그 다음에 세 번째가 송전단일수록 커지는 분산 부하라고 해가지고 송전단일수록 커지는 분산부하 이렇게 해서 세 가지를 제가 잡아드렸었는데 전압 강화를 얘를 E라고 보고 전력 손실을 PL이다라고 본다면 균등일 때는 어떻게 나옵니까? 이 말단에 비해서 몇 분의 1로? 2분의 1로 줄어들죠. 그 다음에 전력 손실은 어떻게 돼요? 말단 집중에 비해서 몇 분의 1로? 3분의 1로 줄어듭니다. 그 다음에 송전단일수록 커지는 분산부하에서는 이 전압 강화를 보면 말단 집중에 비해서 몇 분의 1로? 3분의 1로 줄어들어요. 자, 근데 이 문제에서 지금 뭘 물어봤냐면 균등 분산부하에서의 전압 강화 어떻게 되니? 라고 물어본 거야. 그러면 말단을 기준 잡아서 몇 분의 1로? 2분의 1로 줄어든다 라고 보시면 되겠죠. 그래서 27번에서는 2분의 1로 감소가 됩니다. 해서 답은 2번을 체크하실 수가 있겠고요. 다음에 28번 문제 보도록 합니다. 28번은 7장 이상전압과 방호장치, 보호장치에 대한 얘기가 되겠습니다. 피레기의 전격전압 밑줄칩니다. 제가 누누이 말씀드리지만 피레기는 진짜 버릴 게 없는 것 같아요. 필기가 됐든 실기가 됐든 엄청나게 잘 나오고 있는데 제가 항상 뭐라고 얘기했었냐면 피레기 전격전압이라는 것은 전격전압이라 쓰고 뭐라고 읽자? 시료값이라고 읽는다라고 제가 항상 말씀드렸어요. 그죠? 그래서 요거 갖고도 많이 물어봐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첫 번째 기억할 게 피레기 전격전압은 전격전압이라 쓰고 시료값이라 읽는 거구나 라고 하나 기억하셔야 되겠고, 자, 그럼 뭐를 갖다가 피레기 전격전압이라 합니까? 라고 한다면 첫 번째, 속류가 차단되는 교류 최고전압. 요게 바로 첫 번째 피레기 전격전압. 두 번째, 그 범위를 어떻게 잡아줍니까? 하면은 접지 방식에 따라 바뀌어. 유효 접지냐 아니면 비유효 접지냐. 유효 접지 같은 경우는 어떻게 잡아줍니까? 선로 공칭전압의 0.8에서 1.0배 다
다시 말하면 유효 접지는 직접 접지 계통이잖아. 직접 접지잖아. 그죠? 그러니까 이때는 지락사고 나더라도 전이 상승이 조금밖에 안 일어나기 때문에 우리가 사용하고 있는 선로 공체인전압보다 같거나 낮게 잡으라는 얘기고요. 그 다음에 비유효 접지 계통에서는 걔보다 전이 상승이 높기 때문에 그 전격 진압 기준에서 무조건 높아야 돼. 1.4에서 1.6배. 이 얘기가 되겠습니다. 자, 그런데 여기서는 전격 진압이라는 것은 실효값을 의미하는 게 아니라 여기서는 무엇을 의미합니까? 라고 했으니까 속류가 차단될 때의 교류 최고 전압이다. 라고 표시되어 있는 답을 나번으로 체크하시면 되겠고 옆에다가 적어놔야 돼. 무조건 무슨 값? 실효값으로 나타냅니다. 실효값. 요거 하나 참고로 알고 가시고요. 다음에는 29번 문제를 보도록 합니다. 29번도 10장에 대한 얘기예요. 그러고 보니까 우리 1회 산업기사에서는 이 후반부에 좀 문제가 많이 나왔던 것 같습니다. 어느 빌딩부와 총 설비 전력이 400kW, 수용률이 0.5라 한다면 이 빌딩의 변전설비 용량 밑줄 빵 칩니다. 변전설비 용량. 다시 말하면 변압기 용량 관한 얘기예요. 몇 kV입니까? 단 부하용률은 80%입니다. 그랬는데 전에 제가 기사할 때도 적어드렸습니다만 여러분들은 이 맞는 공식을 하나 알고 가셔야 돼요. 만약에 변압기 용량 구하세요 라는 문제가 나오잖아. 그러면 어떻게 여러분들이 대처하느냐, 이 대처 능력이 중요합니다. 무조건 첫 번째 뭐가 주어질 거냐면 여러분들한테는 이 설비 용량이라는 놈이 주어질 거야. 그리고 또 하나 주어지는 게 수용률이라는 놈이 나옵니다. 하나 여러분들이 머릿속에 집어넣을 거. 시험장에 갔는데 수용률이 주어졌어. 무조건 곱하는 놈이야. 무조건 100%. 아니야. 99%? 이 정도. 지금까지는 그랬습니다. 수용률이 나오면 100% 다 곱하는 거야. 그렇게만 머릿속에 딱 인지해. 그 다음에 만약에 아니 그렇다면 부등률이나 역률이 나오면 어떡합니까? 라고 물어보시는데 그 부등률이나 역률이 주어지면 무조건 나누는 놈이 되는 겁니다. 무조건 나눠주세요. 그런데 선생님 내가 풀다 보니까 말이죠. 설비 용량과 수용률이 여러 개 나옵니다. 어떻게 해야 됩니까? 그때는 각각 곱한 다음에 다 더하기만 하시면 되겠습니다. 이 공식에 넣으면 무조건 답은 나올 수밖에 없죠. 자, 지금 주어진 걸 한번 넣어볼까요? 설비 용량은 얼마 나왔습니까? 400이 나왔고요. 곱하기 수용률은 얼마야? 50%니까 0.5가 될 것이고요. 부등률은 안 나왔으니까 나가리. 역률은 얼마 나왔다? 0.8이 나왔겠네. 그죠? 그럼 둘이 곱하면 200 나누니까 250kVA가 되겠죠. 그래서 29번에서는 변전 설비 용량은 250kVA구나 라고 우리는 구할 수가 있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29번에서는 답을 몇 번? 나번으로 체크하시면 되겠고요. 자, 근데 29번이 중요한 게 아니라 앞으로 이런 문제가 왜 그러냐면 2021년도에 보시게 되면 기사회 때도 많이 나왔거든. 그래서 이런 스타일의 문제가 나오면 수용률은 무조건 곱하는 거지 부등률과 역률은 무조건 나누는 놈이구나 라고만 기억하신다면 나중에 실기할 때도 많이 써볼 수가 있습니다. 요거 하나 기억하시면 되겠고요. 그 다음에 옆으로 이동해서 우리 30번 들어갑니다. 30번에서는 누구 물어봤냐면 2장 선로적수와 코로나에 대한 얘기가 되겠어요. 전극의 어느 일부분의 전유 경도가 커지면서 공기와의 절연이 파괴되어 밑줄 공기와의 절연이 우리 공기 절연이 파괴됩니다. 많이 들어본 거 있지 않아? 어디서 들어봤을까? 우리 2장 선로정수와 코로나 배울 때 초고압 송전선로 계통에서 전선로 주변에 공기 절연이 부분 파괴되면서 이 새 나가는 거죠. 노이즈하고 이 빛을 동반합니다. 이것을 갖다 우리는 뭐로나? 코로나라고 했었죠. 그래서 코로나는 답이 나번이 될 건데 예전에는 이게 실기에서도 아주 잘 나왔어. 첫 번째, 코로나란 무엇입니까? 두 번째, 코로나가 발생하면 어떤 현상들이 발생합니까? 세 번째, 코로나 방지 대책이 누가 있습니까? 이 세 가지를 아주 잘 물어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필기가 됐든 실기가 됐든 준비하시려면 요거 세 개를 완세트로 외우시는 게 훨씬 이롭겠습니다. 이렇게 참고적으로 알고 가시면 되겠고요. 다음에는 31번 문제 보도록 할게요. 자, 31번은 2장 선로정수에 대한 얘기인데요. 연가 동그라미 빵 치겠습니다. 우리 연가 많이 들어봤었죠? 우리 연가가 뭐야? 선로를 몇 등분? 3등분을 합니다. 그래서 각 쌍의 위치를 바꿔주는 거죠. 왜? 선로에는 작용하는 정수 누가 있어요? 바로 R, L, C, G라고 하는 선로정수가 있거든. 근데 솔직히 요 놈은 문제가 돼, 안 돼? 문제가 안 돼. RG는 문제가 안 돼. 너무 작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 RG 그랬잖아. 뭐가 문제 안 되는지 알지? 이렇게 했는데 바로 얘는 너무 작기 때문에 문제가 안 돼. 그러면 이제 L과 C가 문제가 될 건데 요 놈은 나쁜 놈의 니은이야. 이 놈은
좋은 놈이야. 그래서 나쁜 놈과 좋은 놈을 똑같이 만들겠다는 얘기야. 뭐 예를 들어서 RST상이 있으면 R상에 L과 C가 있겠고 S상에도 L과 C가 있겠고 T상도 있을 것인데 L은 L끼리 다 똑같이 만들고 C는 C끼리 똑같이 만들겠다. 그러기 위해서 선로를 몇 등분? 3등분. 이게 바로 연가했다라는 건데 결론은 바로 원정수 평형을 위해서 선로정수 평형을 위해서 우리가 하겠다는 얘기입니다. 주 목적은 바로 요거죠. 주 목적은. 자, 그런데 이렇게 하다 보니까 두 가지 부수입이 생겼어. 바로 첫 번째, 원장애 방지. 그렇죠. 통신선의 유도장애 방지. 두 번째는 무슨 공진 방지? 진열 공진 방지가 생기죠. 이렇게 두 가지가 같이 추가적으로 합니다. 그래서 31번에서는 답을 1번으로 체크하고 넘어가시면 되겠고요. 다음에는 32번 들어갑니다. 32번도 10장에 대한 얘기인데요. 아까 얘하고 비슷한 문제가 되겠습니다. 29번하고. 설비용량이 900kW, 부동률이 1.2, 수용률이 50%일 때 합성 최대 전력 물어봤는데 여러분들은 다른 거 따질 필요 없어요. 첫 번째, 수용률 있잖아. 뭐 할 거야? 곱해야지. 그 다음에 부동률이 있잖아. 뭐 할 거야? 나누기 해주셔야 되겠지. 그래서 첫 번째 설비용량이 900이 들어갈 것이고요. 곱하기 수용률이 0.5 맞나요? 수용률이 0.50%. 그 다음에 부동률이 1.2가 주어졌으니까 부동률은 무조건 1.2로 나눠주시면 되겠네요. 그래서 이렇게 하시게 되면 대략 얼마가 나옵니까? 375kW 정도가 나오면 되겠죠. 그래서 32번에서는 답이 2번으로 되겠습니다. 이거는 많이 등장했던 얘기예요. 그죠? 숫자는 바뀔 수 있어요. 근데 숫자도 똑같이 나왔던 문제가 되겠습니다. 다음에 33번 문제 보도록 합니다. 33번 3장 단거리에 대한 문제가 되겠어요. 저항이 15미고 리액턴스가 15민 3상이란 말이 들었습니다. 3상 동그라미. 송전솔로가 있습니다. 수전단 전압이 60kV, 부하용률이 0.8이고 전류가 100A예요. 이때 송전단 전압 밑줄 빵. 결론은 누굴 구해야 돼? 송전단 전압을 구해야 돼. 그러면 송전단 한전에서 보낸 전압은 어떻게 나올 거야? 우리 집구석의 전압에다가 플러스 선로 발생하는 전압강하면 더하기 해주면 돼. 결론은 이 전압강화를 너는 구할 수 있니? 지금 이걸 물어보는 거야. 자, 전압강화 구할 때는 어떻게 구할 거야? 전류가 있을 때 없을 때 보면 되겠죠. 자, 전류가 있으니까 전류 I 한 다음에 바로 뭐 코사인? 그렇지요. R 코사인 세타 플러스 X 사인 세타라고 잡을 수가 있겠습니다. 이때 3상이란 말이 있었으니까 맨 앞에 무슨 3 따라 들어가? 루트 3 들어가죠. 만약에 3상이란 말이 없다면 루트 3 빼주셔야 되겠습니다. 자, 여기다 이제 집어넣기만 하면 될 것인데요. 만약에 송전단 전압을 VS라 한다면 우리 집 전압이 6만 볼트여서 60kV니까 6만 여기에 플러스 루트 3에다가 곱하기 100A 가로 열고 저항값이 얼마라고 그랬습니까? 15옴 역률이 0.8 플러스 그 다음에 리액턴스가 얼마예요? 리액턴스가 15옴입니다. 15. 자, 그러면 리액턴스가 15 들어갔어요. 그 다음에 역률이 0.8이야. 그럼 사인은 얼마? 0. 그렇지. 6하고 들어가야 되겠지. 이렇게만 계산하면 되겠죠. 이렇게 계산했더니 요 놈이 대략 얼마 나옵니까? 얼마 나와요? 62,900 한 50V 약. 뭐 이렇게 나오겠죠. 근데 가나다라 봤더니 뭐로 나왔어? 킬로볼트로 나왔잖아. 그럼 뒤에 띄워버려야 되겠네. 그죠? 그때 반올리면서 올라가니까 대략 얼마 나오겠다? 60, 한 3kV 정도가 나오겠다라고 잡을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답이 될 수 있는 건 바로 몇 번? 4번이 되겠다라고 보시면 되겠죠. 자, 다시 앞으로 이동하겠습니다. 33번까지 풀어드렸고요. 이번에는 34번 문제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34번에서는 이것도 마찬가지 10장에 대한 얘기가 될 것 같아요. 이게 역률 개선 시 콘덴서 용량 그에 대한 문제가 될 건데요. 역률이 80% 10,000kV 부하를 갖는 변전소에 2,000kV의 콘덴서를 설치해서 역률을 개선하면 변압기에 걸리는 부하는 대략 얼마쯤 되겠습니까? 라고 물어봤어. 무슨 얘기일까요? 역률이 0.8이고 10,000짜리가 있었어. 근데 내 콘덴서를 2,000짜리 단 거야. 그 무효분이 그만큼 줄어들었을 거 아니야. 그죠? 그랬을 때 그러면 이만한 변압기가 필요했는데 이제 요만한 변압기만 있어도 되는 거잖아. 그죠? 그 변압 용량을 구해달라는 얘기입니다. 말로 하니까 뭔 얘기인지 모르겠다고? 알겠습니다. 제가 또 여러분들을 위해서 찾아가는 서비스 아니겠습니까? 자, 예를 들어서 요게 10,000kV짜리야. 요게 10,000kVA. 역률이 얼마래? 0.8이래. 그러면 대각선에 있다는 얘기는 무슨 얘기야? 두 가지 값이 합성했다는 얘기니까요. 첫 번째
이렇게 그렸을 때 아하, 요만한 크기의 유효분이 있겠네. 요만한 크기 유효분이 얼마야? 10,000 곱하기 0.8 하니까 8,000이 되겠습니다. 그러면 역률이 0.8이니까 사인은 얼마? 0.6이 되겠지. 그럼 0.6 곱하기 10,000 하니까 6,000. 이 무효분이 얼마란 얘기야? 6,000이란 얘기입니다. 현재 이렇게 있었어요. 근데 내가 콘덴서를 얼마짜리 달았어? 2,000짜리를 단 거야. 그럼 2,000만큼 올라가야 되겠지. 그럼 얼마 남아요? 4,000만 남겠습니다. 그러면 이렇게 그리게 되면 얘는 이렇게 내려간 놈이 아니라 이제 이렇게 되는 놈이죠. 이렇게 됩니다. 그죠? 자, 보세요. 얘를 돌리게 되면 얘가 돌리게 좀 짧으니까 이렇게 얘를 돌리게 되면 이렇게 올라가는 게 아니야. 이렇게 올라가야 되겠지. 그러니까 요만큼이 줄어든 거야. 결론은 아까 내가 8,000을 쓰기 위해서는 이만한 놈이 필요했는데 지금은 역률을 계산하고 나니까 얘가 이렇게 올라갔을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난 요만큼만 쓸 거야 라고 했을 때는 요만큼은 없어도 되는 거니까 아까보다는 변화경량이 작아졌네. 그죠? 지금 여기서 요 사이즈를 구해주세요 라고 하는 거야. 요거. 그죠? 자, 그럼 답이 이제 어떻게 구하면 되겠습니까? P상분을 갖다가 제가 PA 프라임이다 라고 놓는다면 먼저 러트 하기를 유효제곱 플러스 무효제곱. 유효는 그대로 8,000이 될 것이고요. 여기에 제곱 플러스 무효는 6,000인데 2,000 달았으니까 이제 4,000 남았잖아. 그러니까 여기다가 4,000을 넣어주셔야 되겠지. 4,000의 제곱. 따라서 대략 얼마 정도? 9,000 kVA 정도가 약 되겠죠. 8,900 아마 얼마 나올 거예요. 그래서 대략 요 정도 되겠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렇다면 문제를 봤을 때는 몇 번이야? 34번에 봤더니 9,000이 없네. 약 8,000 제가 아까 8,900 한 40 정도 나온다 그랬는데 요게 답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답이 될 수 있는 것은 바로 3번이 되겠다라고 보시면 되겠죠. 자, 그래서 이 문제에서 여러분들이 보셔야 될 게 그거야. 나는 요만큼만 쓸게 라고 했을 때는 돌리게 되면 더 작은 놈이 있어야 된다는 얘기고요. 무슨 소리야? 나 어차피 이걸 쓸 거야 라고 했을 때 돌리게 되니까 쓸 수 있는 여유 공간이 요만큼 더 생기는 겁니다. 그래서 그렇게 개념을 잡고 준비를 하시면 되겠죠. 34번은 이렇게 잡아드렸고요. 그 다음에 35번 문제를 보도록 합니다. 35번에서는 3장에 대한 얘기인데요. 단거리에서 우리가 전압과의 관계식, 이걸 많이 해드렸던 얘기죠. 부하전력 역률이 같을 때 전압을 n배 승합했어요. 전압 V 자체가 몇 배가 됐다? n배가 되었습니다. 라고 조건을 줬습니다. 그 상태에서 전압 강화율과 전력 손실은 어떻게 됩니까? 라고 물어봤는데 요거는 기억하셔야 되겠습니다. 첫 번째, 전력 손실이나 아니면 전선의 단면적이나 아니면 전압 강화율, 이 세 가지는 모두 다 어때? 전압 제곱에 반비례합니다 라고 해서 아주 자주 등장한다 그랬잖아요. 제가 뭐라고 했냐면 여러분들한테 우리 산수를 하기 전에 구구단을 외우고 출발하잖아요. 마찬가지로 여러분들이 송전솔로 특성값을 계산하기 전에는 이걸 먼저 알고 가셔야 돼. 그래야 필기가 됐든 실기가 됐든 다 여러분들이 적용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 다음에 또 두 번째로서 전력 P란 놈은 어때요? 전압 제곱에 비례할 거고요. 그 다음에 또 하나, 전압 강화 2란 놈은 그냥 전압의 반비례가 되겠죠. 그 다음에 또 하나, 전력 손실 PL이란 놈은 역률과의 관계를 보시게 되면 역률 제곱에 반비례 하겠죠. 이렇게 봅니다. 여기서 주어진 문제를 보시게 되면 전력 손실과 그 다음에 전압 강화율 두 가지를 물어봤기 때문에 모두 다 전압 제곱에 반비례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n제곱분의 1로 나와 있는 놈이 무조건 답이 되겠다는 얘기죠. 그래서 35번에서는 답이 몇 번? 1번에 있겠습니다. 이 문제는 여러분들이 우리 전에 나왔던 문제네 하고 푸시면 안 돼. 왜 그러냐면 두 가지 스타일의 문제가 있어요. 어떻게 두 가지냐면 전압 강화와 전력 손실을 구하세요라는 문제가 하나 있고요. 그럼 만약에 전압 강화 물어봤다면 걔는 n분의 1 나와야 되겠지. 그 다음에 지금처럼 전압 강화율과 전력 손실은 어떻게 됩니까? 그래서 물어본 문제가 있기 때문에 똑같은 문제는 아닙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잘 확인하고 풀어주셔야 돼요. 다음에는 36번 들어갑니다. 36번에 보시게 되면 이것도 선로정수와 코로나에서 우리 선로정수에 대한 얘기가 되겠죠. 삼상이란 말이 들어갔네. 동그라미 빵 쳐놓으시고요. 삼각형 배치의 송전선로에 있어서 각선의 대지 정전 용량 값이 0.5038 마이크로페럿이고 선간 정전 용량이 0.1237 마이크로페럿일 때 일선의 밑줄 작용 정전 용량 물어봤어요. 자, 주어진 조건을 본다면 3상이란 말이 들어가 있었고 작용 정전 용량 C를 물어봤으니까 대지 플러스 선간에다가
무조건 3, 4이니까 몇 배? 3배 하고 들어가야 되겠지. 요게 바로 기본식이 되겠습니다. 여기다 넣어보게 되면 첫 번째 대지는 0.5038 하고 들어갔고요. 여기 플러스 3배에 곱하기 0.1237인가요? 이렇게 나왔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넣어주시면 대략 0.87 정도 나오겠죠. 그래서 답은 나번이다 라고 잡으시면 되겠고요. 다음에는 37번 들어갑니다. 37번도 10장 배전선로 특성값 계산이죠. 배전선의 전력 손실을 경감하는 대책이 아닌 것. 자, 아까 우리 나왔던 얘기 볼까요? 여기서 전력 손실을 줄이겠다는 얘기잖아. 그죠? 그러면 어떻게 해야 돼? 전압을 높이면 아주 좋은 얘기가 되겠죠. 아니면 여기 또 있네요. 여기 또 있네. 역류를 높여주면 좋겠죠. 그러면 얘는 내려갈 수밖에 없겠지. 그죠? 이렇게 여러분들이 접근하면 되겠죠. 자, 그래서 2번, 3번, 4번은 다 맞는 얘기가 되겠는데 1번에 봤더니 피더 수를 늘린다라고 했는데 여러분들 일단 피더가 먼저 알고 가셔야 되겠다. 피더. 피더가 바로 뭐야? 우리가 말하는 바로 이 급전선입니다. 자, 그럼 급전선은 뭡니까? 발전소나 변전소에서 수용가에 이르는 선로 중 부하가 없는 선이라고 돼 있죠. 다시 말하면 발전소나 변전소에 제일 처음에 나오는 선 있잖아. 부하가 없는. 그걸 갖다가 피더, 급전선이라고 하는 건데 이놈을 넓힌다 해서 손실이 줄어드는 건 절대 아니겠습니다. 그래서 요거와는 관계가 없으니까 답은 1번하고 체크하시면 되겠고요. 다음에 38번 문제 들어가 있습니다. 38번 8장 개폐장치에 대한 얘기죠. 차단기와 차단기 소호 매질이 틀리게 결합된 것은 무엇입니까? 라고 했는데 1번, 2번은 다 맞는 얘기인데요. 3번에 보시니까 누가 있습니까? 바로 자기 차단기가 있겠네요. 우리 자기 차단기 누굴까? 마그네틱 블래스트 브레이커니까 MBB가 되겠습니다. 자, MBB란 놈은 바로 소호 매질로서 바로 누굴 쓰겠다는 얘기야? 전자력을 쓰겠다는 얘기죠. 전자력. 그죠? 그러면 여기에 진공이다라고 되어 있으니까 이건 맞아 틀려? 틀렸죠. 진공이라고 되어 있는 거 바로 무슨 차단계? 진공 차단계, 백업 서큐트 브레이커 V12가 되겠죠. 이게 바로 진공이 되는 거야. 그래서 두 개가 잘못 나왔습니다. 그래서 답이 될 수 있는 것은 3번이 틀렸다라고 보시면 되겠고요. 다음에 옆으로 이동해서 39번 문제 보도록 할게요. 자, 39번 문제를 보시게 되면 39번도 10장에 대한 얘기죠. 전압강에 대한 얘기인데요. 단상 2선시 뮤추얼 하나 쳐놓겠습니다. 교류배 전선이 있습니다. 전선 한 가닥 저항이 0.15, 리액턴스가 0.25, 부하는 순저항 부하이고, 그러니까 역류를 1로 보라는 얘기야. 역류를 1로 보라는 얘기죠. 그런 상태에서 100V 3kW였습니다. 급전점의 전압 밑줄 급전점에 우리 급전점을 갖다가 VS라 해볼게요. 그러면 요놈은 우리 지배 전압 플러스 선로 발생하는 전압 강하 2만 하면 되겠는데 여기서 관건은 이거야. 아까 했던 얘기처럼 아니 그러면 전압 강하 어떻게 구할 거야? 두 가지죠. 전류가 있을 때 없을 때. 지금은 전류가 있나요 없나요? 전류가 없으니까 바로 뭐 분의 P? V분의 P. 그 다음 가로고 뭐 플러스? R 플러스 X의 탄젠트 세타가 될 건데요. 역류를 1로 보니까 사인은 0이 될 거잖아. 순저항부하입니다 라고 했으니까. 그러니까 얘는 있으나 마나 결론은 이것만 따져줘야 돼. 그죠? 근데 여기서 함정이 또 하나 있어. 뭐라고 들어봤습니까? 저항값이 주어지는데 일선 저항이란 말이 들어가 있어요. 어디에서? 바로 단상 2선식에서. 우리 단상 2선식은 몇 선 기준이야? 2선 기준이야. 아무 말 없으면 그냥 두선 값이 나온 거야. 그냥 쓰면 돼. 하지만 단상 2선인데 1선의 저항입니다라고 나오면 무조건 2배를 해주셔야죠. 요거 조심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요걸 적용해 보겠습니다. 우리 집의 전압이 100V 라고 나왔고 플러스 V분의 P니까 우리 집 전압 똑같이 100이 될 것이고요. P 값은 3kW니까 3000 곱하기 저항값이 0.15니까 더블 0.3이 나와야 되겠지. 요거만 조심하시면 되겠다는 얘기죠. 그래서 계산하면 약 얼마 나와요? 110V 정도가 나오면 되겠다. 그죠? 그래서 답이 될 수 있는 건 바로 몇 번에 있습니까? 답은 2번에 있겠습니다. 나번. 그다음에 마지막 40번 문제를 보도록 하죠. 자, 40번은 어디에 나왔었던 얘기냐면 우리 3장 중거에 대한 얘기죠. 그림과 같은 T형 4단자 회로의 4단자 정수에서 B값은 얼마입니까? 했는데 솔직히 요건 여러분들이 회로 시간에 배웠던 거 그거 그대로 이용하시면 돼요. 그래서 Z1이라는 놈이 있겠고 여기에 Z2가 있겠고요. 그 다음에
여기에 Z3가 이렇게 연결됐잖아. 그죠? 그래서 회로적으로 봤을 때는 여러분 어떻게 풀었습니까? 항상 밑에 있는 것분에 곱하기 해서 더해주기만 하면 되는 거야. 그치? 그런데 우리 전력적으로 가볼까? 전력적으로 가본다면 여러분들은 어떻게 볼 수 있냐면 이와 같은 단일 소자가 하나 있고 이와 같은 단일 소자가 있고 이와 같은 단일 소자가 세 개가 존재하니까 각각의 단일 소자에 대한 4단자 정수를 적은 다음에 행렬식으로 풀어줘도 돼요. 그렇게도 충분히 나옵니다. 그렇게도 충분히 나오지만 우리 회로 시간에 배운 것처럼 해본다면 B값을 찾아보세요 라고 하면 밑에 있는 거분에 Z3분에 위에는 서로 한 번씩 돌리면서 곱해주면 되잖아. Z1 곱하기 Z2 플러스 Z2 곱하기 Z3 플러스 그 다음에 Z3 곱하기 Z1이라고 들어가는 게 답이죠. 쉽게 말씀드리면 시험장 갔을 때는 가장 긴 놈 찍는 거야. B값 따질 때는. 그럼 바로 답이 되겠죠. 그래서 답이 될 수 있는 바로 몇 번이 있습니까? 4번이 되겠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우리 1회 문제는 다 풀어드렸고요. 저는 잠시 쉬었다가 다음 시간에 다시 2회 문제를 다시 풀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